봄 3월입니다. 물오른 가로수 나무에도 연두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겨울내 좁은 거실 한켠에 웅크리며 지낸 크고 작은 화분들도 기저귀를 켜며 좋아서 노래를 부릅니다. 날아다니는 새들도 봄 소식을 전하며 굳게 닫힌 창을 두드리고 기쁨과 설레임으로 가득한 새내기들의 꿈처럼 희망이 있는 설령 그 꿈이 다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도전 정신으로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픈 연분홍빛 사랑, 오늘은 하늘 담은 앞산 자락에서 설렘과 사랑으로 먼 나라 한가족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 나라 한가족 도유정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그때만 해도 학생들은 많고 교실은 적어서 오전반, 오후반 나누어서 수업을 했죠. 웃기는 건 오전반이라고 해서 일찍 등교하고 오후반이라고 해서 늦게 등교하는 게 아니었죠. 집을 나설 때는 동네 조문애기들 335 짝을 지어 일단은 아침밥을 먹고 다들 가방을 챙겨 들고는 오전반 아이들은 바로 학교로 가고 나머지 오후반 아이들은 들로 산으로 신나게 놀다가 학교로 갔죠. 배가 고픈 우리들은 학교 정문 앞 문구점 바로 내 짝꿍 집으로 우르르 쳐들어가면 짝꿍 어머니께서는 어떤 날은 잘 말린 누룽지를 기름에 튀겨서 설탕 솔솔 뿌려주거나 김치 송송 썰어서 둘둘 마른 주먹밥을 주거나 정말 바쁜 날에는 팔다 남은 빵이랑 과자를 주며 항상 하는 말, 울철민이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가르쳐주고 니는 예쁘게도 생겼네. 짝꿍이라 했지. 시험 칠 때 슬렁슬렁 좀 보여주고 그래래. 이런 소리는 절대 선생님한테 가지 말고. 그 바람에 난 항상 왕 부담감이 들어서 안 가려고 하면 꼭 등 뒤에서 떠미는 미숙이, 경자, 말라미 때문에 오후반일 때는 거의 짝꿍집 문구점으로 향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미술 시간에 그리고 싶은 것 각자 오이, 사과, 채소 뭐든지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대부분 일자 가방, 알다시피 오이는 길어서 한쪽 모서리에 넣어도 이만큼 툭 튀어나오는 바람에 바로 한눈에 알 수가 있고 감자나 고구마, 당근, 사과, 배 이 친구들은 동글동글 작아서 가방에 쏙 들어가니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죠. 그 바람에 장난기 많은 친구들이 툭 튀어나온 오이만 잘라서 먹어버렸으니 오이를 가지고 온 친구들은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선생님 하신 말씀, 울기는 와우노. 이게 울 일이가. 진정한 작품이 되어 먹다 남은 오이 모습 최대한 잘 살려서 그래봐. 그래서인지 우리 반 친구들 그때 그린 그림으로 최우수상, 우수상, 입선, 무더기로 상을 받았죠. 해마다 3월이 되면 문득 떠오르는 추억이랍니다. 며느리가 작년에 한국 기아시험 합격을 하더니 올해는 대학원에 합격을 해서 3월부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동안 친정집 하노이에 갈 수 없다가 작년 12월에 손자랑 들어가서는 2월 말까지 석 달 동안 있다가 왔죠. 며느리 생각에는 하노이에 있는 동안 손자를 국제 유치원에 보내면 자연스레 베트남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뜩이나 낯선 환경에 적응도 안 된 손자를 너무 성급하게 국제 유치원에 보냈더니 3일 만에 손자가 아프고 몸살이 나는 바람에 결국 다니지 못했죠.
웃기는 건 이웃집 또래아이들과 놀이터에 갔는데 다들 베트남어로 이야기를 하니 이해 못한 손자는 더 크게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그중 어떤 아이가 자꾸만 베트남어로 이야기를 하니 손자가 하는 말 아, 시끄러워. 한국말로 해. 모르면 배워.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그 나라에는 아이들 장난감도 철저하게 소독하는 우리나라 문화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지 장난감 만질 때마다 며느리가 소독을 하니 너무 유별나게 티를 낸다고 핀잔도 많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개인주의 성향이 두드러진 건 사실이지만 며느리도 하노이에 석 달 동안 있으면서 한국 음식이 그리웠는지 대명동 집에 오자마자 김치찌개, 감자탕, 갈비, 추어탕, 불고기 이것저것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쁘던지요. 그리고 하노이에 있는 동안 미역국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끓일 줄 안다고 큰 소리에 빵빵 치는 모습 어찌나 귀엽던지 한참 동안 웃었답니다. 진짜 먼 나라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집 며느리처럼 모든 이주민 여성들이 행복하고 한국 생활 적응 잘하면서 재미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구 다문화 가족센터 김영희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은 추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남구 가족센터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 담당 김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추억이라고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추억을 말씀하시니 옛날 어릴 적 가장 좋았던 명절 설날이 생각납니다. 중국은 설날을 춘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봄의 계절, 봄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한국에는 보통 3월이면 봄 소식과 함께 새로운 의미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는 유치원도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중국은 언제부터 봄이라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는 즉 한국에서는 구정인데 중국은 춘절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네네. 바로 한국 구정부터 중국은 봄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듣고 보니 춘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고 씨를 뿌리고 가꾸는 부지런한 농부들의 마음도 이 방송국까지 전해지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춘절 때 특별히 즐겨 먹는 음식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역마다 다른데요. 저희 고향 흑룡강은 주로 만두를 만들어 먹습니다. 아, 네. 네, 한국과 달리 중국 북방 지역이 배추가 맛있고 또 네네. 배추 또한 많이 나는 지역이라서 네네. 배추 음식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만두는 배추를 다져서 물을 쏙 빼고 돼지고기와 여러 가지 양념으로 속을 만들어서 만두피에 싸서 물에 삶아 먹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만두입니다. 아,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만두 속을 생배추를 다져서 물기를 쏙 빼고 넣는다는 게 아주 인상적이네요. 네. 음식도 음식이지만 혹시 특별히 주고받는 선물이 따로 있는가요? 아, 예. 이것도 한국과 똑같다고 하면 같을 수 있는데 춘절에는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윗 어른들은 어린이들이 절을 하지 않아도 빨간색 봉투에 세뱃돈을 넣어서 줍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한국에는 이 사람에게 절을 하면 이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이제 주는 그런 풍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빨간색 봉투에 담아서 준다고 했는데 중국에는 빨간색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빨간색은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입니다. 세뱃돈이나 결혼식 부조할 때 무조건 빨간색 봉투에 넣어야 됩니다. 아, 예, 한국같이 흰색 봉투에 넣어주면 큰일 납니다.
아마 그게 문화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네. 좋은 의미를 담아줄 때는 네네. 무조건 빨간색 봉투에 넣어줘야 되고 아, 네. 속상하고 슬픈 의미를 표현할 때는 흰색 봉투에 넣어도 됩니다. 아, 그게 우리나라와 차이점이 있네요. 완전 네네네. 반대네요. 맞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삼 문화의 차이를 느꼈고요.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갑자기 선생님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듣고 싶거든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생각해보니 네네. 초등학교 2, 3학년 때 여름이었습니다. 네네.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던 기억인데 네네. 어머니가 장롱에서 새 옷을 꺼내주면서 오늘 입고 운동회 가라고 하셨어요. 네, 그때의 기분은 지금 생각해도 행복하고 기쁘고 진짜 오랫동안 좋은 기분으로 남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유, 제가 들어도 정말 이 양어깨에 날개를 이렇게 다른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네. 아마 김영희 선생님은 그런 기분이 더 오래 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이나 추억이 있다면 한번 들려줄 수 있나요? 네. 제가 어릴 때 아마도 취학 전이었어요. 네네. 아버지가 집안 마당 때문에 그네를 만들어 어머나. 주었습니다. 네. 아버지 너무 멋지시네요. 네. 그래서 그 그네를 자주 타다 보니 좀 잘 타게 되었어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제가 다니던 유치원이 한국말로 하자면 병설 유치원이었거든요. 그 학교에서 운동회가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 그네 타기 시합이 있었습니다. 너무 네. 잘 되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친구들은 일단 그네 게임 방식을 말씀드리자면 그네 앞에 높은 곳에 방울을 달아놓고 그네를 타면서 그 방울을 많이 올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였는데 네네. 네, 제 앞에 탔던 친구들은 단 한 명도 방울을 맞춘 친구가 없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제 차례가 되어서 드디어 내 김영희 선생님 차례구나. 네, 맞습니다. 저는 쉽게 여러 번 이렇게 힘을 내서 네네. 올라가다 보니까 맞추기 시작했고 오. 20개까지 맞췄는데 와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옆에서 네네. 그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1등이 너니까 이제 그만하고 내려오라라고 해서 제가 20개 맞히고 내려왔습니다. 네, 근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네. 제 바로 뒤에 친구가 네네. 올라가더니 아주 해맑게 21까지 맞추고 막 내려오는 거였습니다. 어떡해요? 네, 그래서 내려오면서 저를 보면서 피식 웃으면서 내가 1등이다 이렇게. 저는 너무 억울했죠. 네네. 네, 근데 하지만 또 다행히도 담임 선생님께서 수상석에 가서 네네. 이런 사연을 설명하고 네네. 저희 2명 공동 1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나 선생님이 너무 네.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해 주셨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친구랑 지금도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는가요? 네네, 그 친구도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고 네네. 또 유학으로 한국에 와서 한국 남편과 결혼해서 그렇군요. 자녀 3명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보고 싶네요. 네네, 그 친구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네네. 네. 한국 분과 결혼한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따로 모임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고향 친구들보다 네네. 대구 사람들과 대구 남편들과 결혼한 이주민 여성들과 새로운 친구가 되어서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제가 일하고 있는 대구 남구 가족센터를 이용하게 되면서 네네. 그 전에 제가 일하기 전에 저도 센터를 많이 이용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와 같은 친구들을 알게 되었고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또 중국 여러 지역에서 중국 여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은 물론이고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등 세계 각지 친구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친구들이 세계적으로 다 모였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더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끈끈한 정도 있겠네요. 그죠? 네네. 그러면 재밌습니다. 친구들 지금은 그 여자분들만 만나는데
혹시 이렇게 남편분들하고도 만날 그런 계획은 있는가요? 네, 저희 희망은 남편들과 함께 만나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 게 저희 희망인데 아직은 남편들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지금 그런 모임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원래는 김영희 선생님 바람대로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한 분 네네. 한 분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진심으로 빌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니까는요, 한국 생활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 있다면 한마디 부탁해도 될까요? 네, 가족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자주 만나고 싶어지고 마음이 잘 통해서 서로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주민 여성에게 자조 모임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그 때문에 부담 없이 만나게 돼요. 아. 또 가족센터의 이러한 지원이 네네. 저희에게는 또 이주민 여성들이 만나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더욱 잘 만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코로나 때도 저희 센터에서 자조 모임 중에서 위싱을 잘 다루는 이주민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분들은 마스크를 제작해서 남구청을 통해서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전달하는 이런 기쁨도 나누었었습니다. 아유, 이럴 때는 네. 큰 박수가 나와야 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다 이렇게 이주민 여성들로 모였기 때문에 어쩌면 피를 나눈 형제간보다도 더 끈끈한 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네. 근데 그 반대로 한국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본인 이야기도 좋고 친구들의 이야기도 좋으니까 훌훌 턴다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지금은 저희가 오래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많이 네네.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네네. 처음에는 한국에 와서 남편하고 결혼하고 임신했을 때 일입니다. 예. 네네. 먹고 싶은 고향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너무 아유,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한 번은 네. 꿈속에서 제가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코앞에 있어서 아유. 먹으려고 젓가락을 들었는데 네네. 꿈에서 깨나버려서 정말 너무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네. 저도 이제 그 아기 엄마로서 네네네. 임신했을 때 정말 먹고 싶었던 게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고향 음식을 꿈속에서 이렇게 네. 먹지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그 안타까움, 그 마음이 이렇게 제 가슴에 네. 그대로 이 전달이 되는 것 네, 같아요. 그 지금은 맞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네네. 음식도 다양하게 많고 그쵸. 지금은 이제 하나의 추억이죠. 네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과 중국, 중국과 한국 문화 차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음식이 가장 큰 문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한국은 기름을 될수록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죠. 또 중국은 될수록 기름을 튀기려고 하는 아, 그런 네네.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네, 중국은 기름기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아, 심지어 라면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국 라면에는 네. 기름기가 없는데 또 중국 라면에는 기름기가 둥둥 떠 있는 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물론 음식이도 그렇지만 아까 언급했던 이야기 중에 빨간 봉투는 행운을 뜻하고 네, 하얀 봉투는 좀 슬픔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백의 민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하얀색을 좀 깨끗하고 좋은 의미로 많이 이렇게 상징을 해서 네, 흰 봉투에 담아서 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아마 이 자체가 네. 문화의 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예절을 중시한다면은요. 네, 중국은 예절보다는 진실한 마음을 중요시한다 그랬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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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네네.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네. 저희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네. 이게 인사하고 네. 예의를 지키는 게 예절 바르다라고 네네.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오래 살다 보니 일단
뭐 감사합니다. 네네. 뭐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뭐 이런 인사가 거의 뭐 일상 속에서 기본적으로 다 그렇죠. 사용하는 언어가 되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가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기보다는 네네. 그냥 나중에 보자라는 의미로도 아. 쓸 때가 있고 네네. 하지만 중국에서는 감사합니다는 감사할 때만 아. 사용되고 네네. 그리고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네네. 한국에 왔는데 한국 친구가 다음에 같이 밥 먹자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우리 네네. 헤어질 때. 네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다렸는데 네네. 계속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냥 네. 인사로 인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네네네. 또 저희는 나중에 밥 먹자라고 하면 무조건 언젠가는 약속을 잡아서 같이 네네. 먹어야 되는 아. 그런 차이가 자기가 있더라고요. 말하는 그 부분에 책임을 지고 네. 또 그런 부분이 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듣고 보니까 진실한 마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가슴에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현장에서 다문화 선생님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센터에서 다문화 가족 사례관리사로 일을 하게 되면서 네네.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아, 네. 네, 가족들과 함께 속상하기도 하고 네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아, 함께 네. 눈물까지 흘리면서 아, 가족분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네네.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이주민 여성들은 처음 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때는 이런저러한 문제를 호소하고 또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네. 하지만 그 분들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 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때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군요. 음식에서 생활 습관에서 네네. 갈등이 시작되기도 한데 네. 조금만 생각을 전환한다면 더욱 좋은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말이죠. 네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3명에게 대학 네네. 공부를 하라고 권하였습니다. 아, 네, 좋은 네. 생각이네요. 네. 네네. 근데 본인이 공부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4년이란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네네. 당신이 긴 시간이라 할 수 없다고 긴 시간이라서 어렵다라고 포기하면 4년 뒤에 당신은 지금의 당신과 같은 사람이지만 대학에 입학하면서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4년을 열심히 보내게 된다면 4년 뒤에 당신은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지금보다 훨씬 성장해 있는 당신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행히도 그 3분 올해 모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유, 네. 이럴 때 또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선생님께서 너무 훌륭한 말씀을 하셨고요. 네네. 정말 제가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동이 전해옵니다. 아마 그분들은 선생님을 정말 잘 만났구나 하는 큰 언젠가는 느끼시게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원래 계획하고 있는 일, 희망사항이 있다면 네.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 해주실래요? 네. 큰 계획보다는 네네. 올 한 해도 가족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크고 제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주민 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저희 계획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우리 선생님 마무리 그 멘트 인사말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저도 이렇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신 남구다문화 가족센터 김영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항상 좋은 일, 기쁜 일, 웃음 가득한 일만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네 골목마다 봄꽃이 조금씩 얼굴을 비추고 매화꽃이 한참 춤을 추고 등달아 나뭇잎도 기지개를 켜는 정말 살아 숨쉬는 봄의 전령사. 산에는 점점 푸르름으로 가득하고 들에는 쑥, 냉이, 달래로 우리들 밥상을 풍성하게 군침이 싹 돌게 하는 이 좋은 3월에 먼 나라 한가족,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먼 나라 한가족 도유정이었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